네, 6개월 전에 출연을 하셨을 때 그때는 2023년 전후를 중장기 고점이라고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또 얼마 전 보니까 고점이 너무 빨리 온 것 같다. 나의 전망이 좀 틀린 것 같다. 이런 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예상과 다르게 흘러간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일단은 크게는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2021년이 급등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은 매체나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얘기를 해왔고, 실제 21년이 급등을 했는데 그 급등 수준이 제 예상을 뛰어넘는 폭등 수준이어서 2021년 급등이 그 KB 부동산 기준으로는 2006년 이래 최대 폭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020년에도 그 책을 냈을 때도 2021년에 급등을 전망하지만 그 급등은 각 가게가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임계치로 다가가게 할 것이다 했는데 그걸 뛰어넘게 올랐기 때문에 그런 가격 부담이 또 더 생긴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예상치 못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그 금리가 급등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자 부담이 생기면서 전체적인 구매 수요를 크게 축소시킨 점. 그러한 두 가지 점 때문에 급감을 하면서 이제 제가 중장기 고점으로 전망했던 23년보다 22년으로 좀 고점이 당겨진 그런 상황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금리가 인상됐던 경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네. 그 금리 인상의 폭이나 이 빠르기가 너무나 이제 강한 부분이 네, 맞습니다. 있었던 것 같아요. 올해 초까지만 해도 그 상승과 하락 사이에서 그 전문가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근거들이 좀 나뉘었었는데, 상승을 말씀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이런 부분을 놓치신 건지 아니면 또 네. 다른 부분이 또 있었을까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예를 들면 올해도 상승을 이야기했던, 사실은 저도 올해까지는 상승을 할 것으로 봤고 다만 상승폭은 21년에 비하기는 어렵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실제 하락을 했죠. 가장 큰 첫 번째 오류는 제 생각에 이제 공급에 너무 치중을 했던 게 아닌가. 서울의 입주 물량은 올해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 수요 공급 중에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은 또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수요 부분을 좀 간과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재화의 가치는 이제 수요와 공급이 이제 같이 맞물리는 건데, 집값이 너무 올라서 또 금리가 너무 올라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매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수요 공급 곡선을 보더라도 사실은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르면 수요가 감소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좀 간과가 된 것 같고, 금리와 집값 상관관계를 좀 무시한 영향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005년 3분기부터 2008년 3분기까지 이제 금리가 많이 올랐을 때 집값이 올랐다라고 그런 분들이 많으지만 사실은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좀 소환해 보면 서울의 중산층 가구가 서울의 중간 가격 주택을 살 때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금리가 올라도 그때는 소득의 28에서 41%까지만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이 되는 수준이었거든요. 지금 58%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맞이하는 금리 인상과 지금 맞이하는 금리 인상은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예상치 못한 금리 인상까지 겹쳐지면서 상승이 전망이 이제 많이 틀어진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2019년에 그런 가격 정도로 떨어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과거 하락장에선 집값이 얼마나 떨어졌었는지. 과거 하락장에서 2009년부터 13년 수도권 네. 기준으로는 그런데 기축은 약 20에서 30% 정도 하락을 했던 걸로 보이고요. 재건축은 40% 이상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재건축 아파트는 그 매매가랑 전세가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죠. 실거주 가치보다는 투자 가치를 보고 이제 들어온 수요가 많은데, 하락장에서는 이제 그런 투자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그런 투자 수요가 빠진 부분이 이제 재건축 아파트의 급락으로 연결된 반면에 기축은 어느 정도 전세가율도 받쳐주고 실거주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기축은 좀 덜 빠지고 재건축이 많이 빠졌다. 그래서 사실 이번 하락장도 재건축 아파트 또는 신도시 중에서도 이제 전세가율이 낮은 곳, 매매가나 전세가 갭이 큰 곳이 하락장의 특성상 많이 받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역발상이 필요한데, 사실은 또 상승장 때는 그 호재가 바로바로 반영되기 때문에 맞아요. 재건축 아파트들도 많이 뛰었거든요. 따라서 하락장 때 재건축 아파트나 전세가율 낮은데 곳이 좀 타격을 많이 받겠지만 상승장 때는 또 그런 부분들이 다시 오버슈팅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하락장에 좀 많이 진전이 되거나 끄트머리쯤에는 역발상으로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지금 같은 경우 또 이제 재건축 완화해준다는 그런 정책들이 또 이제 네.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또 재건축에 대한 또 관심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만 이제 금리가 너무 올라 있다 보니까 투자 수요가 이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수요가 많이 적을 것이기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는 실거주 수요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해도 투자 수요는 들어오기 어려운데, 다만 이제 이 하락장을 이용해서 좀 진척이 많이 되는 재건축 아파트들은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하락장 끄트머리쯤에 매수하면 나중에 굉장히 좋을 거라 보여지고, 이 하락장 때 특히 현재의 정부, 현재의 서울시장 체제에서는 재건축 진도를 빨리 빼는 단지들은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이 하락폭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가 기축이 20, 30%, 재건축이 40% 이상 빠졌는데 고점 대비. 그때의 고점과 지금의 고점은 훨씬 높거든요.
따라서 하락폭은 그것보다 좀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했을 때 사실은 거의 2022년 초가 고점이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때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하락장의 그런 기간을 좀 얼마나 갈 거라고 보시고 있으세요? 2023년보다 고점이 땡겨졌다고 본 이유가 사실은 제가 오류라면 오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시점 기준으로 판단한 건데 사실 그 시점이 무너진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값이 너무 빨리 오르고 금리가 너무 빨리 올랐기 때문에 땡겨졌다고 볼 수 있을 때 사실은 시점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펀더멘탈과 이 괴리가 얼마나 되냐에 따라 좀 그 시점이 땡겨질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수도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과거 중장기 하락장이 두 차례 있었는데 91년부터 95년, 2009년부터 13년 이 두 가지가 모두 공통점은 그 신도시 입주랑 그 시기가 일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91년부터 95년은 일기 신도시 입주랑 겹쳤고 2009년부터 13년은 판교, 광교 입주랑 겹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에도 진정한 하락은 사실은 3기 신도시 입주 시기와 맞물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3기 신도시 입주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서울과 상관없다는 분들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게 1기, 2기 신도시 위치랑 3기 신도시 입지 보면 3기 신도시도 꽤나 서울에 가깝게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적어도 전세 수요의 분산은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다. 전세 수요가 분산되면 전세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매매가의 갭이 다시 벌어지면서 매매가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3기 신도시 입주가 서울과 무관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3기 신도시가 입주가 언제 되냐가 관건인데 맞아요. 개인적으로는 또 많이 떠들어왔던 게 이제 2026, 7년부터 입주를 시작할 거다 했거든요. 왜냐하면 판교, 광교, 미래가 토지 보상을 하고 5년 뒤부터 입주를 시작했는데 지금 3기 신도시도 이미 토지 보상이 끝난 데도 있고 90% 이상 진척된 데도 있고 지금 대부분 50%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로부터 5년 뒤를 감안하면 사실은 일부는 26, 7년부터 입주를 시작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26년, 7년부터 입주를 시작하려면 사실 내년 예를 들면 하반기부터는 착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내년에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은 3기 신도시가 실제로 착공을 할 것인가. 착공을 한다면 26, 7년경에 경착륙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조정장 또는 하락장이 좀 지연될,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럼 그때 되면은 물론 이제 3기 신도시 입주량도 있겠지만 그럼 서울의 물량은 좀 어떤가요? 좀 늘어나는 편인가요? 맞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당선이 작년에 되고 서울 아파트 인허가를 역대급으로 많이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5만 호 이상 내렸는데 사업시행 인가 기준인데 그 인허가 물량이 2017년 이후 역대 최대였습니다. 근데 2017년은 돌이켜보면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2017년 12월 말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면 재건축 초과의 관세를 피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수많은 단지들이 미친 듯이 속도를 올려서 7만 5천 호가 그때 이제 된 건데 사실은 그건 정책의 영향이 있었고 그런 걸 배제한다면 사실은 2021년에 인허가는 사실 역대 최대급이었다고 할 수 있거든요. 보통 사업시행 인가를 하게 되면 한 5에서 7년 뒤에는 입주로 이어지기 때문에 2021년에 그렇게 인허가를 많이 했다는 건 2026, 7년에 입주 물량이 서울도 늘어날 수 있다. 공교롭게 3기 신도시 입주 시기가 겹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파괴력이 증폭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에 서울과 3기 신도시 착공이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신규 입주 물량도 2026년, 2027년 좀 많이 예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것뿐만 아니라 또 기존 물량인 이런 또 다주택자들의 그 임대차 물건 같은 경우 예. 주택 임대 기간 만기가 되면서 또 물량으로도 새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약간 현 정부가 약간 그런 다시 그 주택임대 사업자 제도를 다시 손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또 오늘 올라오면서 신문을 어젠가 봤는데요. 지금 3기 신도시 중에서도 지금 사전 청약이 예정되어 있어야 되는 것들이 이게 부장 시장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그 사전 청약을 다 이제 미루게 되는 상황이 생겨서 네네. 이 3기 신도시의 그 입주 물량도 좀 약간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진척은 하는데 약간 분양 시기만 뒤로 미루는 거지 진척은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입주 시기에는 아직 영향을 안 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지금이 좀 집값의 좀 바닥이구나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팁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사실 이제 전세가율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10월까지 54.7%를 똑같이 유지하는 되게 유례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소수점 1짜리까지 이렇게 계속되는 상황이 거의 10개월 정도 이어졌는데 2013년 9월부터 시장이 반등을 했는데 그때 전세가율 60%였거든요. 전세가율 60%가 되자 이제 집값에 이제 투자 수요까지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약간 전세가율이 60%를 넘어서는 시기를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지금
역전세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네, 전세가가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전세가도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10월에 서울의 전세가율이 10월까지 10개월 동안 54.7%였는데 11월은 53.9%로 0.8%가 갑자기 빠졌거든요. 전세가율이 오히려 빠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세가율 60%를 바라보셔야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시기가 오기까지는 좀 상당히 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제가 이제 거품 여부를 판단하는 건 이제 두 가지 지표인데 이 주택구입부담지수, 전세가율이거든요. 전세가는 그 주택의 현재 가치 또는 사용 가치를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매매가는 그 현재 주택의 사용 가치 더하기 미래 가치, 투자 가치가 이제 추가된 개념이라고 보면은 결국은 전세가율은 이제 매매가의 전세가가 차지하는 비중이기 때문에 사용 가치가 얼마나 반영이 되어 있는지 나타내는 척도 같거든요. 전세가율이 낮다면 사용 가치보다 투자 가치가 과도하게 반영되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거품이 크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근데 이제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전세가율이 그 중요한 이유는 서울이 2007년 상반기에 상승이 멈췄었거든요. 그때 전세가율이 40% 밑으로 떨어지니까 먼저 상승이 멈췄는데 한강 이북은 그때도 전세가율이 50% 넘었기 때문에 한강 이북은 계속 2008년 하반기에 계속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한강 이북도 전세가율이 거의 40% 정도 되니까 상승을 멈췄죠. 이제 40% 전세가율 40% 되면 이제 매매가와 전세가가 너무 벌어져서 더 이상 그 상승을 용인하지 않았던 셈인데, 반대로 이제 이명박 정부 때는 매매가는 계속 떨어지고 전세가는 계속 올랐거든요. 결국은 이제 두 지표 간의 괴리가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을 밟은 셈인데, 그러다가 계속 떨어지고 전세가는 오르다가 이제 전세가율이 60%가 되자 매매가가 이제 그제서야 반등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적정 가치는 전세가율이 60%가 되면 이제 투자 수요가 들어올 만한 그러한 기준이 된다. 이렇게 실거주 수요도 60%쯤 되면 40%만 더 있으면 이제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쯤 되면 집을 사볼까. 또 투자 수요도 마찬가지로 40% 갭이면 투자를 해도 되겠다. 이런 식의 판단이 어느 정도 뭐 정해진 규칙은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좀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사실 바닥을 맞추기는 어렵지만 무릎은 맞추기 쉬운 포인트가 하나 있거든요. 집값이 몇 년 동안 계속 하락을 하다가 다시 반등을 해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때는 시장 하락장 때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니까 잠깐 반등해도 이게 사도 되나, 이게 혹시 떨어지는 걸 잡는 게 아니다. 그냥 잠깐 이러는 거 아니야? 소위 말하는 데드캣 바운스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과거 1986년부터 지금까지 35년 이상의 데이터를 보면은 수도권 부동산 같은 경우 이제 계속 하락하다가 반등을 하는데 1년 반 반등을 하면 그 이유는 무조건 3, 4년은 더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정도 반등하면 이제 방향을 틀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반등한 시점에서 들어가도 최소 무릎에서 사는 효과는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년 정도 반등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도 절대 늦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럼 기준은 수도권 기준으로 봤을 때 전세가율 60%. 아니면 서울 기준으로 봐야 될까요? 근데 서울이 60%, 서울이 오르면 결국 수도권도 따라 오르기 때문에 서울이 60%가 되면 이제 수도권도 마찬가지로 상승 전환을 모색할 시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여러 가지 지표 그리고 데이터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고 계신데, 이런 부동산을 좀 잘 몰라도 현재 하락세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런 걸 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또 지표가 있을까요? 제가 버버리 크기를 아까 주택구입부담지수랑 전세가율로 말씀드린다고 확인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떨어져야 이제 다시 매수 실거주 수요나 투자 수요가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 그런 걸 봤을 때 주택구입부담지수 기준으로는 중장기 평균이 130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좀 근접을 해야 하락세가 좀 진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주택구입부담지수 요거를 일반인들이 확인하려면 어디서 들어가서 봐야 될까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에서 매 분기 마지막 날 발표를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월부 카페에 정기적으로 3개월마다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 지수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월부의 객원 전문가 칼럼에 들어오셔서 3개월마다 업데이트 되는 지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월부 카페에서 확인하시는 게 좋은 게, 주택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한 그 주택금융 구입부담지수가 각 지역의 중간주택 가격을 2012년까지는 KB부동산 기준으로 했다가 2013년부터는 한국부동산원으로 바꿔버렸거든요. 중간에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기열적인 분석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월부 카페에 이제 분기마다 올리는 건 2013년 이후도 KB부동산 기준으로 환산해서 다시 올리거든요. 그게 좀 더 정확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택금융연구원 자료보다는 월부 객원 전문가의 게시판에서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